자, 이번 주제는 원리합계 내용 중에서 상환과 연금의 현가입니다. 이 내용은 교육과정 바뀝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나 수능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내신에서는 나오죠. 그래서 내신용입니다.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요 내용을 설명을 해주시고 시험에 내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고 시작할까요? 자, 이 내용은 어떤 여러분들이 물건을 매매를 할 겁니다. 그죠? 물건을 산다든지 판다든지 이런 이제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계산이 끝나는 시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산이 종료되는 시점을 생각하시면 이 상환이나 연금의 현가는 별거 없습니다. 정말 쉬워져요. 이걸 몰라서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내용을 시작해 볼까요? 자, 조금 즐거운 상상을 좀 하면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성공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차를 하나 구입을 하신 겁니다. 이 차 얼마 안 합니다. 부가티인데 215억 정도 합니다. 얼마 안 하죠? 끔값이죠. 꼭 성공하셔서 이 정도 차를 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차예요, 이 차가. 자, 그런데 저도 성공을 했어요. 열심히 일을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차 너무 오래 타서 질렸어요. 그래서 저한테 팔려고 합니다. 그래서 215억을 저한테 파는 거예요. 215억짜리를. 자, 이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물건을 사고 판다라고 하는 행위는 정상적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방식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현금 215억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저는 키를 받겠죠. 차를 받고 이 물건 교환은 끝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215억을 주머니에 들고 있나요? 그렇지는 않죠. 여러분들이 그 돈을 바로 은행에다가 저축을 하죠. 은행에다가 저축을 한다. 자, 은행에다 저축을 하게 되면은 연이율, 연이자 1%만 해도 그죠? 2억입니다. 2억 가까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과정이 이제 흘러가는 거예요. 215억짜리를 여러분들이 물건을 팔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주머니에 215억이 꽂힙니다. 그걸 그대로 주머니나 지갑에 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은행에다가 돈을 넣어 놓겠죠. 그러면은 연이자 1%만 해도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해도 여러분들은 2억을 벌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듣고 있기 때문에 조금 봐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제가 현금이 없어요. 현금이 없어서 할부로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자, 할부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이때 서로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현금 215억이 당장 없어요. 그래서 이걸 할부라는 말은 몇 개월에 나눠서 갚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12개월 할부로 이제 215억을 갚겠다라고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제 아는 사이니까 이런 거래가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착해요. 여기서 이제 계산 방식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몇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착해서 저를 잘 아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12개월로 할부로 갚는데 215억 나누기 12 해서 매달 갚아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실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착해서 그런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이렇게 되면은 저는 고맙죠. 215억을 12로 나눠서 매달 갚아 나가면 저는 고맙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이 돈을 포기하시는 거예요. 그쵸? 왜? 여러분들은 정상적인 거래라고 한다면은 저한테서 215억을 받아서 은행에 넣어 놓으면 매 1년에 2억을 벌게 됩니다. 근데 이 215억을 12로 단순하게 나누어서 제가 12개월 동안 갚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이 돈을 포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 계산 방식은 옳은 방식인가요?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손해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다른 방식은 뭐가 있을까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조금 미안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215억에다가 플러스 1%의 이자. 그래서 이자까지 쳤어요. 그래서 이게 2억입니다. 2억. 217억을 12개월에 나누어서 갚겠다라고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러면은 합리적인 방법인가요? 이러면은 저는 손해가 아닙니다. 왜? 어차피 이자는 나가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는 저는 손해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계산 방식도 옳지 않습니다. 이유는 이 금액 안에는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는 이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이자를 포함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첫 번째 달에 돈을 받겠죠. 그러면 첫 번째 달 이게 12로만 나눠도 한 10억이 넘죠. 그죠? 10억이 넘는 돈을 첫 달에 받을 겁니다. 그 돈을 받아서 그대로 들고 있는 거 아니죠. 그 돈을 은행에 또 넣을 겁니다. 그러면 그 10억이라고 하는 돈은 이자가 붙어 나갈 겁니다. 그렇겠죠? 근데 여기 이미 이자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 계산 방식은 여러분들이 이자를 중복해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계산 방식이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이 할부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무이자 12개월 하면은 이거는 정말 좋죠. 근데 이게 너무 큰 금액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1년 동안 2억이라는 돈을 포기하게 되는 상황. 합리적인 방법 아닙니다. 그러면 이거는 제가 이자를 쳐서 12개월 동안 갖게 되면은 저는 손해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중으로 이익을 얻게 되는 겁니다. 별로 합리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계산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바로 결론이 이겁니다. 중간에 은행이라고 하는 중재자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은행이 중재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중재를 하는 거냐면 계산이 끝나는 시점 있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12개월 동안 갚아 나갈 텐데 이 12개월에 끝나는 시점 여기 마지막 이렇게 마지막 12개월 결국은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자죠. 이자. 이 이자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12개월 동안 발생되는 이자의 계산 방식을 은행이 중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시겠죠? 이 12개월 뒤로 계산을 다 옮기는 겁니다. 자, 이 방식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상황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물건을 사겠습니다. 물건을 사는 시점을 1월 초라고 보는 겁니다. 1월 초. 여러분들 할부라는 걸 잘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할부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사는 시점 이때 바로 돈을 내는 게 아닙니다. 한 달 뒤부터 돈을 내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한 달 동안은 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갚아 나가는 시점은 1월 말부터 갚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2월 말이 있겠죠. 3월 말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때 215억짜리를 산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중간에 은행이 중지한다라는 소리는 똑같은 이자로 215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은행에 돈을 넣었다 생각하는 겁니다. 첫 번째 계산 방식이죠. 요 첫 번째 현금 215억을 받아서 은행에 넣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돈이 이자가 쭉 붙어 나갈 겁니다. 그죠? 이자가 쭉 붙어 나갈 것이다. 그런데 내가 매달 얼마씩 줘야 되느냐 이게 문제인 거죠, 지금. 이런 방식도 안 좋고 매달 이제 줘야 되는 금액 계산하는 방식이 이 방식도 합리적이지가 않고 이 방식도 합리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럼 도대체 얼마를 갚아야 되는데 그래서 모르니까 X1 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처음에 X1 갚을 겁니다. 두 번째에도 X1을 갚을 겁니다. 세 번째도 X1을 갚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 돈이 마지막 계산이 끝나는 이 시점, 그죠? 마지막 계산이 끝나는 이 시점, 마지막 계산이 끝나는 이 시점 이래 갈 겁니다. 그죠? 이자부터 나가겠죠? 그러면은 자 이제 다 왔습니다. 215억이 1%의 이자로 1.01이죠. 12개월 동안 갚으니까 얘는 12번의 이자가 분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12제곱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거래했을 때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금액이에요. 이게. 그죠? 1년 동안에 받게 돼서 벌어들이는 여러분들의 수익입니다. 그런데 내가 줘야 될 금액, 이 X1이 이자가 붙어 나갈 겁니다. 얘도. X에다가 1.01에 얘는 11제곱 되겠죠? 그 다음 돈은 1.01에 10제곱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마지막에 X1을 넣겠죠. 그죠? 그래서 내가 은행에다가 넣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요 금액. 그 다음 이거는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는 금액. 이 두 개가 서로 같으면 됩니다. 같은 요 X값을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할부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계산 방식은 215억에다가 1.01에 12제곱이죠. 이 돈이 이 금액들의 합입니다. 등비수열의 합이죠. 그래서 1.01 R-1분의 첫 번째 항에다가 1.01에 항은 12개죠. 12제곱 빼기 1. 이게 서로 같다라고 놓고 계산하시면 요 X값이 구해지는 겁니다. 요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달 드려야 될 돈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요 정도 계산 방식 정도는 한 번 정도 들어보셔야 됩니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상황을. 한 번 정도 이해한 다음에는 결론적으로는 뭐다? 다 들어보니까 결국은 이 말이네. 계산이 끝나는 시점, 누구도 손해보지 않게끔 이게 합리적인 이자 계산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요렇게 상환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상환, 빚 갚는다는 이야기예요. 빚 갚는다 또는 할부로 물건을 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거 이해하시면 연금의 형가도 내용은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인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도현이는 140만 원짜리 가전을 이달 초에 구입하고 자, 이달 초에 구입했습니다. 그죠? 이달 말부터 일정한 금액을 10개월에 걸쳐서 갚는다. 갚는 시점이 다르죠. 이달 말부터 일정한 금액을 10개월에 걸쳐서 갚으려고 한다. 월이율 2%입니다. 1개월마다 복리로 계산합니다. 매달 갚아야 할 금액입니다. 상황이 똑같죠? 그죠? 근데 요거는 말 안 해도 원래 할부가 초에 구입을 하고 말부터 갚는 게 원래 할부의 방식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표를 그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1월 초에 140만 원짜리 물건을 산 겁니다. 그러면은 1월 말부터 얼마를 갚아야 되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X1 이렇게.
그럼 2월 말에도 X1을 갚겠죠. 이렇게 가다 보면은 몇 번에 걸쳐서 10개월에 걸쳐서, 그러니까 여기는 10개월 10월 말일 겁니다. 마지막에 A1을 넣고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X1을 넣고 끝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140만 원짜리가 이자가 붙어 나갈 겁니다. 이 10월 말에 계산이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140만 원이 월 이율 2%입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에다가 1.02에 이자가 10번 붙겠죠. 그죠? 자, 그럼 이 X1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X1도 이자가 붙어 나갈 겁니다. X에다가 1.02에 9제곱 되겠죠. 이 X1도 이자가 붙을 겁니다. X에다가 1.02에 8제곱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X1이죠. 이게 여러분들이 매달 갚아야 될 총 금액입니다. 요거는 그죠? 요거는 이제 물건 판 사람이 받을 돈이죠. 같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1.02 R 빼기 1분의 첫 번째 항 X죠. 그리고 1.02에 10제곱 빼기 1이 100 곱하기 140만 원짜리죠. 잘못 적었죠. 이게 140만 원짜리입니다. 죄송합니다. 140만 원짜리. 이쪽은 지울까요? 자, 140만 원에다가 1.02에 10제곱이라 같다고 놓고 요 X 값을 구하시면 됩니다. 1.02의 10제곱은 요 위에 보시면 1.2라고 돼 있죠. 1.22 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계산 과정은 산수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그래서 X를 구하시면 15만 원이 나올 겁니다. 괜찮겠죠? 자, 이게 상환입니다. 자, 조금 정리를 할까요? 여러분들이 140만 원짜리니까 별로 커 보이진 않겠지만 이게 215까지 가게 된다면은 이자만 해도 연 2억입니다. 이 돈을 포기할 사람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설명한 방식이 어떤 게 합리적인 계산 방식인가, 누구도 손해보지 않고 조금 서로 합리적으로 계산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이 종료가 되는 제 입장에서는 12개월 뒤가 계산이 끝나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고. 그러니까 계산이 끝나게 되는 요 시점에 돈의 값어치가 서로 같게끔 놓아준다라는 게 이 상환과 연금의 형가에 대한 핵심인 겁니다. 자, 내용 설명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좀 더 풀면서 내용을 다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무작정 풀이 방식을 외우시면 안 됩니다. 그 흐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바로 보겠습니다. 지연이는 은행에서 1,000만 원을 올해 초에 대출받아. 자, 올해 초에 대출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말부터 갚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점이 다르죠. 연이율 7%, 1년마다 복리로 매년 말에 일정한 금액씩, 자, 매년 말에 갚습니다. 금액씩 20년에 걸쳐서 갚으려고 한다. 매년 갚아야 할 금액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기억자를 하나 꺼주고, 그죠? 자, 1년 초. 자, 1년 초에 1,000만 원을 받은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1년 말부터 얼마를 갚아야 되느냐 이야기예요. 그래서 X1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년 말에도 얼마? X1 이렇게 쭉 가다가 20년에 걸쳐서 갚으니까 여기 20년 말이 되겠죠. 그러면 이 1,000만 원이 20년 동안 이자가 붙어 나갈 겁니다. 자, 이자는 7%죠. 그래서 1,000만 원에다가 1.07에 12승이 될 겁니다. 그 다음 이 X1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이자가 붙어 나갈 겁니다. 그래서 X에다가
1.07에 그죠? 19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x에다가 1.07에 18제곱 이런 식으로 가다가 마지막에 x1을 넣고 끝날 겁니다. 이거 다 더한 게 여러분들이 갚은 금액이에요. 자, 그러면 그 돈이 요 돈과 같으면 되겠죠. 식을 세우는 겁니다. 1000만 원에다가 1.07에 12제곱 그 다음 등비수열이 합에 넣어서 1.07 R-1분의 첫 번째 항이 X죠. 1.07에 항은 20개입니다. 빼기 1.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계산은 산수의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맡기겠습니다. X를 구해보게 되면 94만 원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이 구해보세요. 자, 이번에는 연금의 현가입니다. 상황부터 좀 보겠습니다. 올해부터 매년 말에 300만 원씩 10년 동안 받는 연금이 있다. 자, 여러분들이 은퇴하고 나면 연금이라는 걸 받게 되죠. 300만 원씩 받게 되는 거면 엄청 많이 받는 겁니다. 자, 이때 10년 동안 받는 연금이 있는데 연이율 6%, 1년마다 복리로 계산한다. 이 연금을 언제 받냐면 올해 초에 땡겨서 받는 겁니다. 한꺼번에 받는다면 얼마를 받게 되는지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 앞에서 공부했던 할부 있죠. 할부 또는 상환 이 내용과 똑같습니다. 내용이 단지 미지수의 차이예요. 할부나 상환에서는 매달 얼마씩 받아야 되는가라는 이야기였죠. 그죠? 얼마를 내야 되느냐 이 이야기였죠. 그런데 지금은 내야 되는 금액이 정해진 겁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 이걸 한꺼번에 받는 겁니다. 미지수가 바뀐 겁니다. 자, 그러면 바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매년 말에 받는 겁니다. 300만 원씩. 근데 올해 초에 한꺼번에 받는다면 그게 얼마냐라고 했으니까 자, 1년 초라고 보는 겁니다. 1년 초에 한꺼번에 다 받으면 얼마니 이야기죠. 그래서 X라고 적겠습니다. 그 다음 1년 말부터 받기로 돼 있죠. 1년 말에 300만 원 받게 돼 있습니다. 2년 말에도 그죠? 300만 원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언제까지? 10년 동안 받으니까 여기 마지막이 10년 말이 되겠죠. 그죠? 이걸 반대로 역연산 이렇게 역으로 이렇게 하는 방식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앞에 내용과 헷갈리기 때문에 우리는 시점을 이때로 다 옮기겠습니다. 앞으로 다 옮겨도 됩니다. 이렇게 시점을. 그러면은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이자를. 자, 근데 그 방식까지 이야기하면 헷갈리니까 그냥 이쪽으로 다 옮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X1이 쭉 이자가 붙겠죠. 그래서 X에다가 연이율이 6%니까 1.06에 10제곱이 되겠죠. 그죠? 자, 300만 원 또 이자가 붙을 겁니다. 그래서 300에다가 1.06에 9제곱 되겠죠. 그 다음 이 300만 원 또 이자가 붙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8제곱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300만 원을 받고 끝나는 겁니다. 이걸 이때 다 받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금액의 가치와 이 금액의 가치가 서로 같다라고 놓으면 이 X값이 구해지는 겁니다. 괜찮겠죠? 자, 그래서 X 곱하기 1.06에 10제곱이랑 다 더한 것. 공비가 1.06이죠. 1.06 빼기 1분의 첫 번째 항은 300입니다. 그리고 1.06에 10제곱 되겠죠. 10제곱에 빼기 1 이렇게 되겠네요. 요거 계산하시면 X값이 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면은 2,206만 원 이렇게 나옵니다. 계산은 여러분들한테 맡기겠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자, 300만 원씩 10년 동안 갚으면 단순 연산만 해도 300 곱하기 10입니다. 3천만 원 받아야 돼요. 3천만 원. 그죠? 그런데 작죠? 좀 이상하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미래에 받아야 될 금액을 땡겨서 받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받는 사람은 조금의 손해를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퇴직금으로 받은 2억 원을 은행에 예금하고 매년 말에 일정한 금액을 연금 형식으로 받으려고 한다. 자, 매년 말에 받습니다. 금액을. 퇴직금을 1월 초에 예금을 하고, 자, 이게 초에 예금을 한 겁니다. 그 해 연말부터 20년간 지급받는다면 매년 말에 받는 금액을 구하라. 이제 말만 바뀌는 거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자, 해볼까요? 자, 1년 초에 2억을 받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1년 말부터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얼마를? 모르죠. X1 이렇게. 그럼 2년 말에도 X1을 받겠죠. 이런 식으로 받아 나갈 겁니다. 20년간 받으니까 마지막 20년 말에도 X1을 받게 되겠죠. 자, 이제 이자 계산만 하시면 됩니다. 2억. 연이율 5%니까 2억에다가, 그죠? 곱하기 1.05에 이자가 20번 붙죠. 그리고 이 X1 또 X에다가 1.05에 19제곱이 될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 X에다가 1.05에 18제곱 쭉 받다가 마지막에 X1 받고 끝내겠죠. 이게 계산이 종료가 되는 시점입니다. 얘랑 같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식을 세워보게 되면은 2억에다가 곱하기 1.05에 20제곱. 그죠? 이게 다 더한 것. 1.05 R 빼기 1분의 첫 항 X죠. 그 다음에 1.05에 20제곱 빼기 1. 요거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자, 요 계산하면은 X값이 1625만 원이 나옵니다. 계산해 보세요. 자, 이렇게. 간단하죠? 연금의 현가와 할부, 상환, 계산 방식이 동일합니다. 계산이 끝나는, 종료가 되는 이 시점으로 모든 돈의 값어치를 다 옮긴다. 자, 앞쪽으로 옮겨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내용이 섞여서 헷갈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끝으로 다 옮기세요. 이렇게.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내용 설명 마무리하겠습니다.